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평온한 침묵을 깨트리는 둔탁한 소음이 현관문을 때렸습니다. 꿈속을 헤매던 제 의식이 갑작스럽게 현실로 끌려 나왔어요. 자기야, 어머님 아버님 오셨나 봐. 다급히 몸을 일으켜 남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의 미간 사이로 깊은 주름이 파였어요. 억눌린 분노가 그의 표정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지만 애써 참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남편이 깊은 한숨을 토해내는 순간에도 밖에서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만의 독특한 습관이었어요. 멀쩡한 초인종은 외면한 채 언제나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남편의 이름을 외치곤 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계속된 일이라 초인종을 눌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청이 오히려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인지 더욱 의도적으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얼른 나가봐. 알았어. 여전히 찌푸린 얼굴로 남편이 현관으로 향했고 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어요. 빨리빨리 나와야지.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엄마, 문 두드리지 말고 초인종 누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멀쩡히 초인종이 있는데 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초인종보다 문 두드리는 게 더 잘 들리니까 그렇지. 옆집도 있는데 주말 아침부터 이러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지금이 아침 8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니들도 설마 지금까지 잤던 거니? 오늘 주말이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남편의 목소리에 신경질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시선이 시부모님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는데요. 평소 시부모님 두 분 사이가 좋지 않기로 유명했지만 기이하게도 우리 집에 올 때만큼은 항상 동행하셨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니들 고모 말이야. 들어보니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더니 건물을 샀다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니? 고모가 건물을 산 게 뭐가 너무하다는 거예요? 친척들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서 자기들은 엄청 큰 상가 건물까지 샀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돈도 있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 천벌을 받을 거라니까.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해갔습니다. 시고모님에 대한 시어머님의 감정은 늘 불만투성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님의 입에서 기막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에 우리가 집 산다고 돈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돈이 있으면서 딱 잘라서 없다고 했잖아. 그런 상가 건물 살 정도면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람들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100만 원, 200만 원 보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몇 억을 보태달라고 했다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때 그 집 샀으면 지금쯤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니들 고모 때문에 못 샀잖아.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고 하더니만 자기들은 그런 건물 사면서 어떻게 우리는 남을 나라 할 수가 있어. 내가 천벌 받으라고 빌고 또 빌 참이야. 시어머님뿐만 아니라 시아버님의 표정에도 불만이 가득 서려 있었는데요. 아무리 잘 사는 친척이라고 해도 집 사는데 돈을 그냥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니 시고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두 분의 등을 떠밀듯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야 하니까 그만 가보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긴 어딜 가. 오늘 우리랑 같이 밥 먹으면서 시간 좀 보내자. 내가 기가 막힌 맛집을 알아놨거든.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 가봐야 해요. 그만 가주세요. 오늘이 안사돈 생일이니? 시어머님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네, 오늘 엄마 생신이라 식사 약속이 있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꾸나. 순간 시어머님의 입에서 믿기 어려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한 채로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는데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 준비하고 나가야 하니까 빨리 가보세요. 남편이 다시 한번 두 분을 재촉하자 그제서야 시부모님이 투덜거리며 집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분의 발걸음 소리가 사라져가는 것을 확인한 순간 남편의 입에서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땅이 꺼질 듯한 남편의 한숨 소리에 제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지만 정말이지 너무너무 창피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살아오신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고모랑 너무 다르잖아. 아버지랑 고모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른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사실 전에 나 대학 합격했을 때 말이야. 내가 고종사촌 형들보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었거든. 근데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부모님이 나를 데리고 고모네 집으로 간 거야. 고모님 댁으로 가다니? 혹시 자랑하시려고 그랬던 건가? 차라리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면 낫지. 가자마자 내가 연세대에 합격했다고 하면서 고모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났습니다. 좋은 학교 갔으니까 대학 학비를 내달라고 하는 거야. 설마 진짜라니까?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가 연세대에 합격했는데 학비가 비싸니까 잘 사는 고모가 좀 도와줘요. 이랬다니까. 그날 고모랑 고모부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두 분 표정이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 남편의 눈빛에 그날의 당혹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당연히 고모가 거절했지.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엄마가 울고불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고모네 애들보다 좋은 학교 들어가서 부러워서 그러는 거냐.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남한테 기부도 한다던데 조카한테 그 정도 돈 기부도 못하냐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니까. 아버님은 안 말리셨던 거야? 아버지도 큰 소리로 소리치고 난리를 쳤는걸. 정말? 근데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이라면 도와주기 싫었을 것 같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고모가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고.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거든. 근데 며칠 뒤에 고모가 나를 몰래 찾아오셨어. 고모님께서? 남편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어, 나한테 학비를 주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대학 4년 내내 학비 보태줄 테니까 부모님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절대 부모님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말이야.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거절했더니 고모가 비밀만 지키라고 하시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을 보내주셨어. 물론 나는 부모님께 절대 비밀을 엄수했고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내가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닌 줄 알아. 한 푼도 안 도와주셨거든. 가끔은 두 분이 내 친부모가 맞나 의심스럽다니까. 남편의 얼굴에 복잡한 신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창피함,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편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있었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어떤 여자가 비 오는 날 미끄러지는 바람에 계단에서 굴러서 크게 다쳤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때 거기 바닥이 뭔가 잘못돼서 미끄러졌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래?
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남편을 바라보자 남편 입에서 더욱 믿기 힘든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넘어질 때 옆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안 잡아줬다고 하면서 저건 소송해서라도 그 옆에 사람한테 돈을 뜯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야. 그 말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 근데 두 분 다 그게 맞다고 어떡하든 옆에 사람한테 돈을 뜯어냈어야 했는데 멍청하다고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니까. 남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난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런 부모님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더욱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도 열심히 했던 거야. 암튼 우리 부모님이지만 진짜 창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자기한텐 너무 미안해. 아니야. 그래도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줘서 난 크게 힘들 거 없는 걸. 얼른 준비하고 나가자. 제가 화제를 돌렸고 남편이 우울한 표정으로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어깨가 유독 무거워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심정이 어떨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는데요. 시부모님은 여느 평범한 부모님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결혼 후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놀라운 말이 터져나온 적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결혼하기 전에 본색을 드러내서 딸이 파혼당했잖니. 우리도 그게 걱정돼서 엄청 노력했잖아.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즉각 응수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상견례 때 평소 성격대로 하셨으면 저도 파혼했겠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현서한테 조심해 주세요. 이제 우리 며느리인데 우리가 조심할 게 뭐가 있어. 고부관계를 할지라도 조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조심해달라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 우리도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며느리가 조심해야 하는 거지. 안 그렇니? 시어머님의 시선이 제게로 이동했는데요. 마치 동의를 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 네, 어머님. 우리가 어른인데 당연히 니들이 우리를 신경 써야지. 그건 그렇고 우리 때는 다들 애를 둘셋씩 낳아서 키웠어. 현서 너도 남매잖니?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런 심정으로 더 이상 안 낳은 거야. 그러니까 애를 하나 더 낳을 수도 있었는데 준영이만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하나만 낳았다 그 말이야. 그러니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 우리 같은 부모가 어딨겠어.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둘을 낳아도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이 대학 학비 내줘서 편하게 다녔는데 저는 지금도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현서가 저랑 결혼해준 게 기적이라니까요. 네가 연세대를 나왔는데 기적은 뭔 놈의 기적이야. 현서도 성균관대 나왔는데 학벌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그러세요? 연세대랑 성균관대는 많이 다른 거지. 별반 차이 없고요. 이런 저랑 결혼해준 게 오히려 기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현서한테 뭘 기대하고 바라지도 마세요. 저랑 결혼해준 것만 해도 고마울 뿐이니까요. 결혼하고도 한동안 남편은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다고 말해줄 정도로 워낙 알아서 행동을 해주다 보니 제가 굳이 나설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틈만 나면 우리가 두 분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한마디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과 제가 무언가를 해주길 그렇게나 바랐어요. 제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은 함께 식사를 할 때의 광경이었습니다. 자식은 안중에도 없이 두 분이 맛있는 부위만 먼저 차지하시곤 했습니다. 한우를 먹으러 가도
남편은 고기를 굽느라 분주했고 두부는 그걸 받아먹느라 여념이 없을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제대로 못 먹으면 안타까워하거나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런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한우를 그릇에 담아주면 그것마저도 재빠르게 가로채 가곤 했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이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제가 급히 뜯어말린 적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점점 시부모님과의 만남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분의 행동이 점점 더 불편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던 중 급기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 부모님은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우리 남매가 어렸을 때도 겨울방학이면 하와이에서 지냈고 지금도 여전히 부모님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시곤 했어요. 결혼하고 첫 겨울이 다가올 무렵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넌 휴가가 가능한데 김서방이 휴가 내기 어렵겠지. 따뜻한 곳에서 푹 쉬다 가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러게, 나도 가서 쉬다 오고 싶다. 내가 그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그럼 물어보고 같이 오던지 해. 그날 밤 남편에게 엄마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겨울에 휴가 낼 수 있는지 묻던데 가능해? 휴가는 왜? 전에 내가 얼핏 말한 적 있잖아. 겨울에 우리 부모님 하와이에서 지내신다고. 시간 나면 우리도 오라고 하시네. 거기가 2층 집이라 우리는 2층에서 지내면 불편할 것도 없을 거야.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은 거기에 집도 사놓으신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 우와, 대단하시다.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탄이 배어났습니다. 대단할 것까진 없고 양가에서 지원받으신 걸로 투자를 잘하셨던 것 같아. 암튼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젊은 나이에 양가에서 지원을 받으신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거 아니겠어? 그래도 진짜 대단하시다. 남편이 감탄하다가 머리를 극적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기 근데 나 해외여행이라고는 신혼여행 다녀온 게 전부거든. 휴가 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연차 붙이고 하면 가능할 거야. 하와이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진짜 그렇게 좋아? 동료 한 명이 하와이로 자유여행 다녀왔는데 극찬을 하더라고. 그게 공기도 좋고 쾌적하다고 해야 할까? 암튼 부모님 집이 바닷가랑 가까워서 휴양하다 오기 좋을 거야. 진짜 대박이다. 내일 출근해서 바로 확인해 볼게. 근데 팀장님도 허락해 주실 거야. 내가 평소에 엄청 열심히 하잖아. 남편 얼굴에 설렘이 가득 번져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행복한 여행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휴가를 잡고 비행기표를 예매한 뒤였는데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불러서 갔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다음 달 초에 내 친구 딸이 제주도에서 결혼을 하거든. 그래서 겸사겸사 니들하고 같이 갔으면 해서 말이야. 들어보니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 그렇게 좋다면서? 살면서 좋은 호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니들이 예약 좀 해봐라. 그리고 가서 맛집도 다니고 그러자꾸나. 엄마, 그때 우리 하와이 가야 해서 안 돼요. 뭐? 하와이를 가다니? 시어머님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순간 남편도 말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머뭇거리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하와이를 가다니? 그게 뭔 소리냐니까? 그게 하와이에 집이 있어서 장인어른 장모님은 겨울을 거기서 지내시거든요. 하와이에 집이 있어? 잘 사는 줄 알았지만 대체 얼마나 부자면 하와이에 집이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어쩌다 보니
예전에 저렴하게 샀다고 했어요. 제가 얼른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시어머님은 제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래서 니들 하와이 갈 거라고? 네, 이미 휴가도 잡아놨고 비행기표도 예매해놨어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그때 결혼식에 가야 한다면서요. 그건 그냥 축의금만 하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살면서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봤는데 우리도 데리고 가죠. 현사야, 우리도 데리고 가주렴. 부탁하마. 시어머님이 어찌나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던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여전히 망설이고 있자 시어머님이 끈질기게 부탁을 이어갔어요. 제발 부탁 좀 하마. 하와이가 그렇게 좋다며.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보고 내 인생이 불쌍해서 그래.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말에 두 분은 이미 하와이 여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듯 해보였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괜찮다고 답했고 결국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동행이 확정된 후 남편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지만 제가 애써 달래며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던 차에 시어머님이 또다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며칠 뒤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예, 내가 하와이 간다고 자랑자랑을 했더니 내 동생도 같이 가고 싶다고 하지 뭐니. 내 동생도 해외여행 한 번을 못 가봤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워낙 조용해서 있는 티도 안 날 거야.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마. 그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대답했지만 그 뒤 계속해서 기막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어느 날은 불러서 갔더니 아예 참석 명단을 건네며 말했어요. 내가 하와이 간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데리고 가달라고 난리도 아닌 거 있지. 이럴 때 선심 쓰지. 내가 언제 선심 써보겠니? 여기 명단이니까 비행기표 예매할 때 참고해라. 그런데 명단을 확인해 보니 무려 5명이나 되었어요. 결국 남편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설마 5명 비행기표를 우리한테 내라는 거예요? 현순의 집에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도와달라고 해봐. 하와이에 집도 있는데 그 정도는 껌값일 거 아니야. 그때 고모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네요. 갑자기 고모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그때 고모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두 분이 하는 행동 보니까 고모 심정이 이해가 되네요. 그동안 부모님이니까 참고 참았는데 진짜 두 분은 최악의 부모님이세요.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에 억눌렸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부모가 됐으면 최소한 자식 앞길은 막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현수 앞에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같이 밥 먹을 때 생선이라도 나오면 제 생선까지 가져다 먹는 모습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그건 네가 먹기 싫다고 했던 거잖아. 먹기 싫었던 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걸신 들린 것처럼 생선을 파헤치니까 입맛이 떨어졌던 거죠.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네요. 영 끊고 살까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봤지만 그래도 부모니까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세요. 뭐? 그럼 하와이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연을 끊겠다는데 이 와중에 또 하와이 여행 타령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앞으로 더 찾지도 마시고 두 분이 알아서 사세요. 남편이 그토록 격렬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여전히 하와이 이야기만을 반복했어요. 그런 분들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남편이 기적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시댁과 연을 끊었습니다. 마침 남편 회사에서 미국 지사 근무 신청을 받고 있었기에 남편이 급하게 신청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꿨던지라 연락이 오진 않았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지만 엄마도 번호를 차단해버려서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고모님이 미국에 오셨다는 소식에 함께 만나러 갔는데 뜻밖의 말을 꺼내셨어요. 그날 네 눈빛 보면서 넌 다르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따로 너를 만나서 학비를 내줬던 거야. 그리고 취업하자마자 네가 바로 학비를 보내왔잖니. 그 모습 보면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어.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지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애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고모 덕분이에요. 제게 학비를 주실 때마다 고모가 봉투에 돈과 함께 편지도 써주셨잖아요. 그 편지 읽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야. 왜냐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 근데 그날 우리 집에 왔던 네 눈빛에서 창피함 같은 것이 느껴지더구나. 그 모습 보면서 얘는 가르치면 잘 클 수 있겠다 싶었어. 고모님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한 듯한 따뜻한 미소였어요. 잘 커져서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현서도 우리 생일 잊지 않고 챙겨줘서 고맙다. 미국에 가서까지도 생일 선물을 소포로 보내온 거 보면서 감동받았어. 부모님께서 은혜를 입었으면 잊지 말아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 말에 고모님의 눈가에 잔잔한 웃음이 번져났습니다. 준영이가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리고 부모와 등을 지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난 잘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네 인생을 살도록 하렴. 그 말에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작게 떨리며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담고 있는지 그제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목마르게 진짜 부모의 사랑을 갈망했을까요? 자식의 행복을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그런 평범하고도 당연한 사랑을 말입니다. 살면서 바른 어른 한 분만 있어도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고모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을 테니까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난 남편이 참 대견하다고 생각하며 씁쓸함과 동시에 고모님께 깊은 감사함을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